영원한 청춘의 아이콘 고 신성일 씨가 세상을 떠난 지 3주기가 됐는데요. 생전에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상상 초월한 대스타입니다. 고인의 유작이 된 야관문, 욕망의 꽃까지 무려 500여 편이 넘는 그야말로 정말 많은 수의 영화에 출연하는 대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1960, 70년대 한국 영화는 신성일 씨를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신성일 씨가요, 지난 2017년도 폐암 3기 판정을 진단받은 이후에 지방의 한 요양병원에서 항암 치료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받다가 2018년 11월에 정말 하늘의 별이 되고 말았습니다. 향년 81세였는데요. 살아생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고 신성일 씨의 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장례는 영화인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엄혜랑 씨 역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남편에게 저승에서 순두부 같은 이 여자 만나서 구름 타고 전 세계 놀러 다니면서 놀러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울면 망자가 걸음을 못 걷는다고 하던데 나는 절대로 억지로라도 안 울 것이다. 집에서 나는 혼자 울 거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서 더욱 슬픈 마음을 낳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그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은 흡연으로 많이들 꼽으시잖아요. 그런데 고 신성일 씨는요, 뭐 폐암 투병 중에 세상을 떠났지만 36년간 담배를 태우지 않았대요. 맞습니다. 2014년에 한 방송에 출연해서 내가 다수의 건강 프로그램 출연하면서 정말 건강검진도 많이 했는데 난 건강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자신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3년 뒤 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 폐암 판정을 청천벽력 같은 소식으로 받게 됐죠. 아니 본인이 건강검진도 많이 받았지만 1982년부터 담배를 끊고 태우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폐암일 줄을 몰랐는데 되짚어 생각해보니 이 아버지가 폐결핵으로 떠나셨는데 그래서 내가 좀 조심할 게 있었는데 간과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유전적인 요인으로 폐암 선고를 받았다는 건가요? 그 유전적 요인도 있는데 그 간과한 부분이 뭐냐면 본인이 담배는 끊었는데 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너무 그리워서 17년간이나 방에 향을 피워놨다 그래요. 본인이 사실 상가에 조문을 가면 향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다 꺼줄 만큼 이 며칠, 3일 동안 이 상가, 이 조문을 하는 상주들, 이 상가를 지키는 상주들을 위에서도 그 향 하나만 남겼던 이 사람이면서도 본인은 물론 창문은 살짝 열어뒀지만 17년간이나 향을 피워뒀던 게 혹시 원인은 아닌가 본인이 생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네, 근데 뭐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고 신성일 씨는 자타공인 영원한 청춘의 아이콘이었고요. 또 1960년대와 70년대 연예계 그야말로 흥행 보증 수표였습니다. 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신성일 씨가 출연했었던 작품들만 봐도 저희가 와 진짜 어마어마한 스타였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960년 영화 로맨스 빠빠로 데뷔한 고인이 전성기 시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964년부터 1971년까지 무려 324편 정말 엄청난 작품 수에 출연을 했습니다. 보통 요즘에 영화 찍을 때 1년에 한 편에서 2편 정도 찍는데 그렇죠. 7년이면은 지금으로 찍으면 한 15편이 많이 찍거든요. 근데 300편이 넘었다는 것은 거의 뭐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가 아닐까 생각하고 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일주일에 한 편 정도 찍고 그 정도 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천생 배우인 신성일 씨에게도 전직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걸 하셨는데요. 신성일 씨가 예전에 호떡 장사를 했었다고 합니다. 학창 시절에 이 서울대 입시를 준비할 만큼 엄친아였던 신성일 씨가 이 호떡 장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비밀스러운 사정이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결정적 계기가 빚쟁이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신성일 씨가 어머니 부업 실패로 인해서 빚쟁이들한테 너무 시달렸었고 결국 서울 판잣집으로 정말 쫓기듯이 이사를 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수입원으로 내가 뭔가 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게 이 호떡집 장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호떡 장사를 하다가 어떻게 배우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걸까요? 아니 뭐 나이 들어서도 잘생겼지만 젊은 시절에는 뭐 잘생겼다는 말을 지겹게
쉽게 들을 정도로 사실 한국 영화계의 남자 배우 유형을 신성일 전과 이후라고 나누는 그런 기준점이 되는 외모거든요. 그런데 청계천에서 호떡 장사 정말 손님 많았겠죠. 그런데 이 청계천에서 호떡 장사 마치고 충무로 쪽으로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거기서 한국 배우 전문 학원 이 간판이 딱 눈에 운명처럼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학원을 들어갔고 운명처럼 바로 배우의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